안녕하세요. 자, 이제 헌법상 제도 중에서 공정선지 중에서 이제 선거제도와 지방자치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거제도입니다. 서설. 자, 선거는 국민의 대표자에게 자유롭게 위임하는 거지 뭔가를 특별히 정해서 위임하는 게 아닙니다. 자유위임이에요. 자, 헌법 118조에 보면은 지방의회 설치와 이제 선거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국무단위권 기본권으로 보호가 되고 있는 것들이죠. 자,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이제 주민투표권이 있는데 이게 국민투표권과는 달라요. 국민투표권은 헌법에 있는 헌법상 기본권인데 주민투표권은 헌법에 없죠. 법률에 있습니다. 얘는 법률상 권리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주민투표권은 법률이 보장하는 참정권, 국민투표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입니다. 자, 국민의 선거권이 이제 법률에 따라 인정될 수가 있거든요. 법률에 따라 인정될 때 포괄적으로 입법권 유보에 있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 때 포괄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요. 본질적 내용은 헌법이 규정한 대로 살려두고 구체적인 방법들만 법률이 정하는 겁니다. 포괄적 틀렸습니다. 자, 우리 그 헌법에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 보통평등 직접 비밀 선거가 규정되어 있죠. 네, 자유선거는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보통평등 직접 비밀 선거가 대통령 선거에도 규정이 있죠. 국회의원 선거에도 규정이 있어요. 없다? 그럼 틀린 겁니다. 자, 보통선거 원칙은 누구나 그 선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통선거라는 거는 일정한 연령 18살 이상이 되면 누구나 선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8살 이상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뭔데요? 어느 정도 판단력은 돼야죠. 애들은 가라 이겁니다. 18세 돼야죠. 선거 연령을 헌법에서 정하지 않고 법률에 따라 정한 겁니다. 그래도 합헌이죠. 왜 시대에 따라 나이가 자꾸 변하다 보니까 헌법에 규정해 두지 않고 법률로 제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합헌입니다. 자, 사회적 재산 교양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차별이 없다? 무차별?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네. 이건 평등 선거가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보통 선거 원칙이었습니다. 자, 평등 선거라는 거는 평등하다는 건데요. 한 사람당 한 표씩 수적 평등도 말하는 거지만 선거구 획정이 똑같아서 대표하는 국민의 수가 가치가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수적 평등, 가치 평등 두 개가 다 요구되는 겁니다. 자, 선거구 획정에서는 인구 비례가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1차 기준이죠. 2차 기준으로 행정구역이 있습니다. 자, 자의적으로 선거구 획정하는 걸 게리맨더링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부정하는 것을 부정해야 됩니다. 자, 우리 헌법에 명시호는 없지만 자유선거 명시적 규정 없어요. 하지만 당연한 원리죠. 자유선거 원칙이라는 거는 뭐 투표의 자유, 입후 자유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선거운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직선거법을 배우죠. 근데 지역 농협의 임원은 공직이 아니라 사직이죠. 사적 직업이죠. 따라서 공직선거법, 헌법이 보장하는 공직선거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선거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내에 기거하는 현역범위에는 그 거주 이전의 권리가 없어요. 그 부대에서 어떤 주민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안 되는 겁니까? 그 병역은 이게 국가의 국방의 의무, 국민의 의무에 불과 의무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법상에 따른 어떤 권리가 없다 이렇게 봤죠. 선거권 제한 없다고 봤습니다. 거주 이전 자유 제한도 없고 선거권 제한도 없어요. 국민의 의무죠. 자, 비밀선거나 이제 자유선거 이런 게 헌법상 대원칙이기 때문에 이걸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침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엄격 비례 심사를 통해서 심판합니다. 자, 해상의 기관의 선원들은 투표를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팩스를 이용해서 하게 되죠. 팩스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다른 사람이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경우니까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자, 선거권을 가지고 30일 현재 재외선거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선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재외 국민이 외국에 거주하면서도 선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국민투표권, 대통령 선거권, 비례대표권 이 세 가지 선거 가능하죠. 근데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주민 등록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재보궐선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주민투표권 이런 거 못하는 겁니다. 더 있네. 자,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 국민이 못하는 거. 재보궐선거 못합니다. 지역구 선거 못해요. 비례대표는 된다고 그랬죠. 국민투표, 대통령, 비례대표 3개만 가능합니다. 재보궐선거 못합니다. 자,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제 투표를 할 때 선거할 때마다 그때마다 등록을 그때그때 해야 돼요. 한 번 한다고 영원히 하는 거 아니에요. 실시할 때마다 등록을 해야 되고요. 이 정도 제한 있어야 되고요. 투표 때마다 이제 인터넷으로 하면 부정부패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항상 직접 방문해서 투표를 진행해야 됩니다. 자, 외국인은 국회의원 선거권 없죠. 지방선거권밖에 없죠. 자, 이건 좀 정호사항인데요. 자, 이게 이제 선거권이 18세 이상이란 말이에요. 18세 이상. 외국인 같은 경우도 지방선거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19세 이상의 외국인에 한해서 모두 한해서 바꿔서 19세 이상 외국인에 한해서 지방선거권이 있다. 그럼 틀린 질문. 왜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니까 그걸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 같은 경우 외국인 지방선거권이 있죠? 있죠. 주민투표권도 있죠. 다 있습니다. 자, 참정권은 이제 원칙적으로 인권의 자유라기보다는 이제 국민의 자유인 건 맞아요. 그래서 공직선거법이 국민에게 적용되는 게 원칙인 거예요. 하지만 외국인에게도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죠. 언제? 지방선거. 지방선거 가능하잖아요. 예외적으로. 그 외국인한테 그 대통령 선거권 없고 지방선거권이 인정되는데 외국인 지방선거권은 조례로 인정받는 게 아니고요. 그 지방 그러니까 조례처럼 보이잖아요. 조례가 아니고 공직선거법 법률에 따라서 인정되는 겁니다. 자, 선거 연령권을 정할 때 20살로 할래, 19살로 할래, 18살로 할래. 이런 건 이제 그 입법자가 정하기 나름인 거예요. 입법자보다 헌법재판소가 고도의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입법자는 무시하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다. 그럼 틀린 거지. 입법자가 결정하는 겁니다. 자, 선거권 연령이 이제 20살에서 19살, 19살에서 18살로 낮춰졌는데 다 합헌이죠. 합헌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령이 낮춰졌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19세가 아니고 18세로 낮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18세로 낮춰진 상태입니다. 자, 민주국가에서 이제 선거권 제한은 굉장히 엄격하게, 선거권 굉장히 중요한 제도죠. 국민주권의 가장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선거권을 제한할 때는 엄격한 심사를 해야 됩니다. 자, 선거권 없는 사람들 세 가지가 있죠. 그 금치산자, 피성년 후견인 선거권 없고요. 그 다음에 수용자의 선거권을 제한한 것은 위헌 결정 받았죠. 위헌입니다. 이거 위헌인데 헌법적 허용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수는 동그라미고 해법이 X라서 위헌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목적에 부응하거나 수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즉 수단의 적합성을 부정하고 있죠. 그럼 틀린 말입니다. 목적과 수단은 정당하고 적합하지만 침해 최우선과 균형성을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그렇게 말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냥 수용자에게 제한했다. 그럼 위헌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헌법 불합치인데 1년 이상 징역형 받은 사람에게 제한한다. 그럼 합헌되는 거죠. 현재 개정이 된 상태입니다. 3년 이상 아니죠. 1년 이상 금고형일 때 선거권이 박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이에요. 일반범은 1년. 그죠? 일반범은 1년입니다. 그럼 이제 일반범에게 1년 이상 징역 선고받았을 때 선거권을 부정하고 있는데 뭐 후발적 사유도 고려하지 않고 뭐 경미한지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일률적인 금지가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돼. 합헌입니다.
1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았다는 거는 형벌이 무겁다는 뜻이에요. 뭐 죄질이 뭐 경미하건 아니건 다 그만큼 형벌이 무겁기 때문에 1년 이상 징역에 관해서 일률적 금지는 합헌이에요, 이거. 집행유예자는 집에 보내는 거죠. 교도소 가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선고권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이건 위헌 결정 받았죠. 자, 이제 지금까지 일반 범이었고요. 1년 이상 일반 범의 경우는 실형받았을 때 선고권 부정되고 집행유예 받은 사람은 선고권 인정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선거범의 경우는 150이죠. 그래서 선정투표 150. 선거법 위반, 정치헌법 위반, 투표, 국민투표법 위반 이렇게 되면은 150입니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 받아야 되고요. 실형은 5년 지나야 되고요. 집행유예는 10년 지나야 됩니다. 150. 자, 선정투표이기 때문에 정치헌법 위반도 선거범죄로 봐요. 150이죠? 100만 원 이상 벌금형, 실형은 5년경과 집행유예는 10년경과 돼야 됩니다. 투표권 없습니다. 자, 피선거권입니다. 자, 대통령 피선거권은 40세고요. 국회의원 피선거권은 25살이었죠. 근데 이번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돼서 국회의원 피선거권도 18세예요. 국회의원 선거권도 18세, 피선거권도 18세입니다. 자, 대통령 되려면 40세 이상 돼야 되고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그 일이 있어서 외국에 체류한 기간도 국내 거주 기간으로 봐줍니다. 자, 선거권이 없는 자는 1년 이상 징역 금고였죠.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금고 이상이에요. 1년 이상이란 말이 없고요. 또 집행유예 받은 사람도 피선거권이 없어요. 그래서 1년 이상이라는 제한이 없다. 집행유예 받아도 피선거권이 없다. 이 두 가지가 선거권하고 차이점입니다. 자, 선거구 획정입니다. 소선거구, 선거구가 하나라는 거네. 그럼 다수의 국민을 대표하겠네.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 방식이에요. 자, 다수의 사표가 발생하죠. 1등만 당선되니까 표가 다 죽어버려요. 하지만 그런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합헌이라고 보는 게 현재 입장입니다. 자, 선거획정위원회에 둬야 되고요. 자, 국가가 이제 선거구제 채택을 통해서 진출을 반드시 보장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특정한 선거구제를 채택할 의무는 없는 거예요. 뭐 소선거구제건 중선거구제건 대선거구제건 아무거나 하면 되는 거지 뭐 특정한 걸 선택할 의무 같은 건 없겠죠. 자, 자치구 이외 선거구 편차 기준은 최소 인구수 아니죠. 최대 인구수 아니죠. 평균 인구수 기준입니다. 자, 선거구를 결정할 때 인구 비례가 1차 요소, 가장 기본적 1차 요소가 되고요. 근데 행정구역이 2차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인구 비례가 2차다 틀린 거죠. 자, 행정구역을 1차다 그럼 틀린 거죠. 인구 비례가 1차, 행정구역은 2차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시골의 한 지역의 선거구가 좀 이상해요. 그럼 그걸 그 해당 자치구 내에 다른 지역과 비교하는 건데 전국을 다 비교할 수는 없어요. 시골하고 도시는 다르잖아요. 시골은 시골끼리 해당 자치구 비교, 도시는 도시끼리 해당 도시 비교입니다. 모든 선거 다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구 편차는 상하 33% 그리고 1대2 이렇게 되죠. 곧 넘어가면 이제 위헌되는 거예요. 넘어가면 위헌됩니다. 안 넘어가면 합헌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선거구는 이제 1대2라고 그랬죠. 1대2. 근데 이제 최소 인구가 3,500명이면 곱하기 2를 하면 7,000명이죠. 그래서 1대2니까 최소가 3,500이면 최대가 7,000명까지만 허용된단 말이에요. 근데 8,000명 넣었잖아요. 1대1을 넘어갔죠. 그럼 위헌인 겁니다. 자, 자치구 지방선거 기준은 이제 편차 50% 플러스 마이너스 50% 편차고 1대3이죠. 1대3. 60%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자치구 기초자치단체 선거구하고 광역시도 선거구는 똑같습니다. 둘 다 50% 플러스 마이너스고 1대3이에요. 그래서 뭐 더 완화됐다? 틀렸죠. 똑같다 해야 됩니다.
자, 선거 후 유기적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위헌이면 전체가 다 위헌됩니다. 이걸 불가분의 원칙이랍니다. 자, 의원들은 선거획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가 없어요. 정당 위원들이 선거획정위원이 되면은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안 됩니다. 중립적인 사람이 들어가야죠. 자, 비례대표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국회의원, 지방의원 선거는 둘 다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비례대표 이제 명부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유명부식, 가변명부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고정명부식이에요. 이름이 딱 고정되어 있죠? 이거 합헌입니다. 자, 다음에 자, 직접선거 원칙이 있는데요. 직접선거 원칙은 의원을 선출할 때도 내가 직접 뽑을 수 있어야 되고요. 비례대표 의석 정당을 뽑을 때도 직접 뽑을 수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정당 비례대표도 직접 뽑을 것을 요구한다. 맞죠? 그러면 의원도 직접, 정당도 직접이면 한 사람당 표가 2장 있어야 되는 거예요. 2장. 사람 투표, 인물 투표, 정당 투표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인 1표제가 위헌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에 대한 투표를 별도로 할 수 없게끔 사람만 뽑을 수 있게끔 1인 1표제 하게 되면 이게 정당 투표를 지금 못 한다는 거잖아요. 1인 1표제가 위헌인 겁니다. 자, 저지 조항이 있죠. 자,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할 때 군소 정당 난립을 없애기 위해서 일정 퍼센트를 가진 정당들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합니다. 이걸 저지 봉쇄 조항이랍니다. 그죠? 비상시국 오지 봉쇄죠. 비상시국 오지 봉쇄. 비상시국 비례대표. 상시국 시국 국회의원은 3%. 오지 봉쇄 오지 지번 5%.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3%고 지번 5%니까 틀렸죠. 비상시국 오지 봉쇄입니다. 자, 근데 고정 명부시에다가 이제 여자를 둘 때요. 50%가 여자입니다. 매홀수 여성을 추천합니다. 30이 아니고 50%입니다. 자, 비례대표는 예비후보자 등록제도가 없어요. 합헌. 비례대표는 연설대담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합헌. 그럼 비례대표한테는 왜 예비후보자도 없고 등록 연설도 왜 안 되는 겁니까? 비례대표는 정당을 투표해서 정당이 지정한 사람이 국회의원 되는 거기 때문에 정당이 대신하면 되는 거지, 비례대표한테 뭐 연설대담이나 선거운동을 위해서 뭐 사전 선거운동을 위해서 예비후보자 등록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비례대표는 예비후보자 없다, 연설대담 없다, 합헌이다 겁니다. 자, 차순위자가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지역구 선거 무효가 되면은 다시 재보궐선거를 해야 돼요. 근데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재보궐선거를 할 필요가 없고 고정 명부식에 차순위자가 그냥 상위에 올리면 되는 거거든요. 되게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석 승계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은 위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거 왜 안 하냐 이거죠. 위헌이 된다고 합니다. 자, 후보자 기탁금입니다. 자, 농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이 좁죠. 인구수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농촌에서는 선거운동을 좀 짧게 잡습니다. 그래도 도시화보다 좀 짧게 잡아도 괜찮다 봐요. 합헌. 자, 예비 후보자에 대해서 20% 미리 선납시키죠. 합헌. 정식 등록할 때 이제 80% 나머지 내면 되는 거예요. 자, 비례대표 기탁금 1,500만 원 합헌이죠. 1,000만 합헌이 아니고 이건 합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 위헌입니다. 위헌. 지금 지역구랑 헷갈렸지. 그래서 이제 기탁금이 어떻게 돼요? 기탁금 대미지 355죠. 355. 대미지 355. 대통령은 3억. 비례대표 500만 원이죠. 500만 원. 그리고 지역구가 1,500이죠. 대미지 355. 그래서 비례대표는 500만 원이고 지역구가 1,500만 원입니다. 자, 정당 목적을 달성해서 어느 정도 차별은 이제 가능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무소속 후보자와 정당 간의 차별이 생긴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었다면 차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당 통상 활동으로 이제 정당 연설을 하다 보니까 무소속은 기회가 없는데 정당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통상적 활동에 따른 차별이라서 뭐 불합리한 차별 아니죠. 자, 선거운동입니다.
선거운동 자유 헌법에 없고요. 법률에 써 있습니다. 자, 미성년자는 선거운동 못해요. 자, 18세 미만자는 선거권도 없고 선거운동도 못합니다. 자, 지방선거는 외국인은 할 수 있죠. 지방선거 할 수 있습니다. 자, 공무원은 특정 후보 선거운동 금지하고 있습니다. 합헌. 자, 공무원의 기획행위를 전부 일률적 금지 위헌. 언론의 그 선거운동 일률적 금지 위헌. 자, 그래서 그 공무원 금지, 언론인 금지 다 위헌인데요. 어떻게 합헌되죠?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말이 들어가면 합헌이 되죠. 그래서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기획행위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럼 합헌. 언론인도 언론인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럼 합헌됩니다. 자, 공무원 중립 의무는 이제 직업 공무원이 중립을 갖춰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는 직업 공무원만 중립 의무를 가져요. 그런데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에는 대장이 들어가죠.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선거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중립 의무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뒤에 거, 중립 의무 뒤에 게 더 강조가 되어야 됩니다. 자, 대장, 지방자치단체장은 중립을 지켜야 되니까 선거 중립시켜야 되니까 선거운동 금지에도 합헌. 자, 대장은 선거 중립시켜야 되는데 지방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은 선거 중립을 지킬 필요가 없죠. 이 사람들에게는 선거에서 중립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틀렸죠? 자, 정당원이 아닌 사람들은 당내 경선운동을 할 수 금지하면 안 되겠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기초위원회 한해서 정당 피만 금지가 됩니다. 이건 이제 위헌됐죠. 자, 근데 이게 이제 목적의 정당성이 부정되어서 위헌이 되었던 판례입니다. 광역시의원, 지자체장, 국회의원 전부 다 정당 표본이 되는데 기초위원만 정당 표본을 금지하면 안 되겠죠. 위헌됐어요. 현재는 이제 정당 표본을 할 수가 있게 됐고요. 무소속하고 교육감 같은 경우만 정당 표본이 금지가 되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교육감 이제 다음 경력 표시 금지 합헌. 교육감은 정치인이 아니고 교육자란 말이에요. 자, 단순한 지지 반대 의사. 나는 누가 좋아? 나는 웃는 모습이 참 좋아. 그런 건 선거운동 아닙니다. 자, 국회의원 이제 의전 보고 활동 금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지역구 주민들한테 제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의전 보고 활동은 통상적 활동이에요. 그래서 금지되지 않습니다. 호별 방문 안 되죠. 공개된 자리에서 해야지 호별 방문하면 은밀한 자리에 뒷돈 요구하기 때문에 호별 방문은 금지됩니다. 자,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인터넷을 금지하거나 문자 발송 금지하면 위헌이죠. 자, 180일 전에 인터넷 금지 위헌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수단의 적합성이 부정돼서 이제 위헌이에요. 자, 목적은 정당한데 수해법이 X인 경우가 뭐가 있습니까? 인간성 감액 밖에서는 정직해라. 그럼 인간성의 인이 이겁니다. 수단의 적합성 부정. 자, 개인 SNS도 못하게 그럼 안 되지. 그거는 이제 선거운동으로 볼 수가 없어요. 자, 무소속과 정당 후보자에 대해서 정당 연설에 차별하는 거 안 됩니다. 왜 정당만 연설해? 무소속도 연설할 수 있게 해줘야지. 위헌. 자, 정당 아닌 단체에게 선거운동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거는 특별한 평등권 제한이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노동조합은 선거운동이 가능해요. 근데 정치인의 동창회, 산악회 이런 사적 단체들은 선거운동 안 됩니다. 사적 단체 중에서 노동조합만 선거운동이 가능해요. 자, 선거운동도 표현의 자유 일종이기 때문에 기본권이거든요. 당연히 엄격한 비례심사 해야죠. 자,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점자를 해주면 참 좋겠죠.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라 임의적 선택상으로 해둔 겁니다. 합헌. 똑같이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자막방송하면 좋겠죠? 하지만 하유한다. 필수사항이 아니고 할 수 있다. 임의적으로 해뒀습니다. 합헌. 자, 중증 장애인 후보자와 비장애인을 동일하게 선거 사문수를 제한했습니다. 합헌. 왜 합헌이에요? 이 중증 장애인은 장애인 보호법에 따라서 보호법에 따라 선거 그 장애인 보조 도우미가 따로 나오기 때문에 선거 관련되어서 사문수는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합헌입니다. 자, 배우자와 함께 다니는 사람이 지정한 사람도 병을 또 교발할 수 있다? 그러면 배우자 없는 사람과 차별이 너무 심하죠. 위헌됩니다. 자, 50배가 테러 위헌이죠. 액수가 커서가 아니라 일률적이라서 위헌인 겁니다. 합헌되려면 50배 이하의 범위에서 그런 말이 들어가면 합헌될 수 있어요. 자, 투표 소용입니다. 자, 대통령이나 이제 각종 우리나라 선거는 목요일날 하지 않고 수요일날입니다. 수요일날입니다. 선거는 수요일이에요. 자, 지자체장이 이제 실시하지 못할 때에는 이제 관할 선관위가 연기한다가 아니라 중앙이 아니라 관할이요, 관할. 관할 선관위에서 이걸 정합니다. 관할 선관위. 자, 임기 만료 이제 오후 6시에 투표소를 닫죠? 합헌입니다. 투표소가 이제 오전 6시에 문을 열고 오후 6시에 문을 닫아요. 합헌. 근데 오전 10시에 열면은 직장인들은 투표를 못 하잖아요. 이게 일반 선거일은 공휴일이지만 부재하 투표는 공휴일 지정이 안 돼 있거든요. 직장 가야 되니까 투표를 못 하게 되죠. 위헌.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 투표를 하게 되면은 직장 가는 사람은 투표를 못 합니다. 위헌. 자, 오후 4시까지는 합헌이에요. 개시 시간이 별말이 없으면 오전 6시에 개시해서 오후 4시까지 한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 오전 6시 열면은 직장 가기 전에 투표를 할 수 있으니까 합헌. 자, 후보자 기호 개재 선의가 있는데 의석이 제일 많은 정당이 1번이고요. 그 다음 2번, 3번, 4번 순서를 받게 됩니다. 합헌. 자, 시정육을 거부한다는 일로 참관 포기한 것도 뭐 무효사유 아니고요. 그다음 투표함 개수, 개표 참관인이 뭐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죠. 합헌. 투표한 날은 이제 우리가 국공립 유로 시설에 이제 이용료가 면제되니까 무료로 가서 놀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도 합헌이에요. 선거하면 그런 데 가서 놀면 돼요. 자, 이제 출구조사라는 게 있죠. 출구조사는 제외하고 이건 합헌이고 출구조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제 누가 물어봤을 때 누구 찍었는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자, 국회의원 후보가 한 명일 때에는 바로 그냥 당선자 하면 돼. 근데 대통령은 다릅니다. 한 명일 때는 반드시 3분의 1의 어떤 국민투표를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선거를 한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무투표 당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안 봐줬습니다. 이건 너무 변호사 시험 기출인데 너무 지엽적인 문제고요. 통과. 자, 그 다음에 자,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최고 득표자 2명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 당선이 아니고 다시 투표를 하게 되는데 국회에서 투표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과반수 득표를 얻어야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다수표 얻으면 돼. 국회에서 과반수를 얻어야 된다 그러면은 절대 다수 대표자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상대 다수 대표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수표를 얻었으면은 과반수가 아니더라도 당선자 결정됩니다. 다수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그 후보자 투표 마감 시간이 됐는데 얘가 죽어버렸어요. 죽었으면은 차순위자 당선자가 되는 게 아니고 당선자가 없는 거래 버립니다. 당선된 사람이 죽었어. 그럼 차순위자가 당선되는 게 아니고 당선자가 없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선거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직계 존비석이 벌금형 받게 되면은 후보자 당선 무효가 됩니다. 연좌제 아니죠. 친족이란 이유만으로 무효로 하는 게 아니고 연관된 그 선거운동은 가족과 선거사원이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연관성은 있기 때문에 무효로 하는 거예요. 연좌제 금지 원칙 위반 아닙니다. 자, 그것도 마찬가지로 위반 아닙니다. 자, 당선이 무효로 됐을 때에는 자기가 반환받은 기타금 전부를 다 뺏어갑니다. 지나친 제대가 아닙니다.
당선 못했다는 범죄인이라는 거니까 반환했던 거 다시 뺏어가죠. 자, 시도지사 선거에서 이제 소송 제기할 때는 소청을 꼭 경유해야 됩니다. 자, 소청을 경유하지 않고도 소송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경우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2개밖에 없어요. 자, 선거 소송에 다투는 청구인이 되려면 선거인, 후보자, 정당이 청구인 될 수 있는데 모든 정당이 아니고 선거 효력을 다투는 정당이니까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당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앙선관위장을 피고로 제기하는 게 아니고 당의 관할선관위장을 피고로 해야 돼요. 저기 지방의 조그만 동네에서 벌어진 선거를 그 동네 관할선관위에다가 하면 되는 거지. 서울에 있는 중앙선관위장을 피고로 할 필요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송 제기는 이제 그 대법원에 30일 내에 해야 됩니다. 40일 아니고 30일입니다. 자, 당선 무효가 있고 선거 소송이 있는데 선거 소송이 무효면은 당선은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선거가 유효일 때 한해서 당선이 무효인지를 따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해서 바로 무효 판결하는 거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위반된 사실이 있고 거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 한해서 영향이 있을 때 한해서 판결을 합니다. 또 하나, 반드시 전부 무효 판결을 해야만 되는 건 아니죠. 일부 무효 판결도 가능합니다. 180일 내에 빨리 처리해라 이런 조문이 있고요. 자, 지방자치제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자치 제도에서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존속은 보장할 수가 없어요. 서울시 없앨 수 있습니다. 전라도 없앨 수 있습니다. 존속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보장하는 건데요? 제도를 보장하는 거예요. 제도. 자, 지방자치단체의 패치 분합은 법률로 정할 수 있죠. 조례 아니죠? 대통령 아니죠. 법률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층 구조를 단층 구조로 변경시키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경기도 안에 서울과 인천이 있는데 중층 구조를 서울시와 인천시를 폐기하고 경기도 하나 단층시로 만들어도 괜찮은 거예요. 법률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바꿀 수 있으니까 헌법 개정은 필수적인 게 아니죠. 자, 중층 구조 존속 여부는 입법 재량입니다. 그래서 법률에 따라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특별시, 특별자치도 특별지자체다 맞는 거 같죠? 틀렸습니다. 특별지자체라는 거는 부, 울, 경, 메가시티처럼 부산, 울산, 경상남도 이렇게 3개, 2개 이상의 어떤 그 지자체가 연합된 단체를 특별지자체랍니다. 이런 건 그냥 일반 지자체예요. 자, 선임 방법이나 조직 운영은 조례 아니죠? 법률입니다. 대통령령 아니죠? 법률로 정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경한령이죠. 경계 변경 한자 명칭만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경한령. 이것 빼곤 다 법률이에요. 자, 관할구역을 일단 관할구역을 정할 때 성문법에 따르고 성문법이었으면 불문법에 따르고 불문법도 없으면 헌법재판소가 정해줍니다. 자, 지방자치단체의 패치 분합의 문제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자체를 딱 폐지하거나 분할하면은 같은 동네에 살던 엄마 아빠가 딴 동네 사람 돼버려요. 그래서 지자체 패치 분합은 주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 청구 가능합니다. 자, 법률에 따라 지자체를 패치 분합할 때 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 투표를 하거나 또는 의견을 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의견을 들었으면 투표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둘 중 하나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조례가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을 때에는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68조 헌재법 68조 제1항의 그 헌마 사건 권리구제 헌법소원 절차로 헌법소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조례에 관한 무효 확인 청구를 할 때 피고적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자,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공적 국가기관이죠. 그래서 기본권을 보호할 사람이지 기본권을 향유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어요. 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가능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의 의원과 의장 간의 권한쟁의는 안 돼요. 지자체와 지자체 상호간에만 권한쟁의가 되는 겁니다. 자, 거기 지역에 있는 토지나 육지나 공유수면도 자치권 존재합니다. 하지만 영토 고권, 배타적 영토 고권은 주장할 수가 없어요. 배타권 없습니다. 자, 주민의 권한과 임무, 주민선거권. 자, 헌법은 대표제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죠. 그래서 헌법에 써 있잖아요. 지방의 의원 선거로 뽑는다 이런 말 다 써 있단 말이에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헌법에서 지자체 종류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 다 좋은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방법에 대해서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안 써 있죠.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경우는 선임이라고 써 있어요. 선임이라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선임 방법에 대해서 법률로 정한다고 헌법에 써 있어요. 선임이라고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에 그 헌재판에 따르면 선거라고 해석을 하고 있죠. 자, 지방자치단체장에 관한 선거권도 아까 방금 봤다시피 헌법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헌법상 기본권이에요. 법률상 권리 아닙니다. 자, 주민투표권. 자, 주민투표권, 주민발언권은 헌법에 없죠. 이런 건 법률상 권리입니다. 헌법상 권리가 아니죠. 조례개표 청구권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아닙니다. 여기 써 있잖아. 지방자치법에 적용되어 있다고. 법률상 권리죠. 조례개표 청구권도 헌법상 권리가 아닙니다. 법률상 권리입니다. 따라서 침해를 당했을 때 헌법소원 청구할 수 없어요. 헌법상 권리가 아니니까. 자, 패치 분합에 대해서 국가 중요 정책 이런 거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럼 주민이 결정해요, 투표로. 자, 주요 결정에 관한 주민투표와 이제 반대로 국가 정책에 관해서 소송을 배제합니다. 국가 정책을 이제 집행해야 되는데 하나하나마다 다 소송 제기하면 힘들단 말이에요. 배제합니다. 합헌. 자, 주민이 소송하다가 죽었어요. 죽으면은 소송 절차 중단됩니다. 그래서 소송 대리인 변호사가 따로 있다 하더라도 역시 똑같이 중단되는 겁니다. 그러하지 않다 틀렸죠. 그러니까 주민 죽으면 뭐 살아있건 뭐 소송 대리인 있건 없건 소송 다 중단되는 거예요. 자, 주민 소환권입니다. 자, 주민 소환권은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장을 퇴직시킬 수 있는, 해임시킬 수 있는 권리죠. 주민 소환제를 보장해야 된다는 헌법조가 있다고 틀렸죠. 이 주민 소환권도 법률상 권리예요. 헌법상 요구 없습니다. 자, 주민 소환할 때 지자체장, 지역구, 지방의원 다 되는데 비례대표는 소환 못 시켜요. 비례대표는 정당을 뽑아왔기 때문에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환권 없습니다. 자, 주민 소환 투표가 발의가 되면은 그 소환 대상자는 권한이 정지가 되는데 합헌입니다. 자, 주민 소환 청구 사유가 열거가 돼 있지 않고 명시가 돼 있지 않죠. 그래도 합헌. 왜 명시가 안 돼도 합헌이 되는 걸까요? 사법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법 절차라면은 위법일 때만 해임시킬 수가 있고 그 위법인 사유가 법에 열거돼 있어야 돼요. 근데 주민소환 제도는 정치적 절차입니다. 신임을 묻는 정치적 절차이기 때문에 사유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법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법 절차 틀렸죠. 자, 이제 조례 제정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령 위반되는 조례 효력이 없고요. 그 헌법령 조규. 조례는 헌법이나 법률이나 명령을 위반할 수 없어요. 자, 방금 봤죠? 그래서 그 조례는 법령을 위반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규칙 같은 경우는 조례 아래법이 있기 때문에 규칙은 위반해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죠? 헌법령 조규. 규칙은 조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조례가 규칙을 위반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행정규칙이 상위 법령과 결합해서 법령의 효력을 갖게 되면은 규칙도 법령과 같은 효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례가 이걸 위반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규칙이라더라도 상위 법의 위임을 받게 되면은 상위법과 결합해서 대외적 구성력을 갖게 되고 조례가 위반해서 안 되는 법령에 포함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지방선거 사무는 자치사무죠. 자치적으로 자기가 비용 부담해야지. 맞습니다. 자, 인권교육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자기가 돈 내서 해야 되는 자치사무예요. 자, 세 자녀 이상 양육비 지원 이것도 그 지방만의 고유한 자치사무입니다. 그래서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할 때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돼요. 자치사무니까. 자, 행정정보공개 조례안도 자치사무입니다.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여기에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자치사무는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어요. 자, 교육감 징계 의결이 있는데요. 교육감 징계 의결은 이거 국가임사무예요. 지금까지 자치사무였고 이건 국가임사무입니다. 자, 조례 제정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와 단체사무에 대해서 조례 제정이 허용돼요.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제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관임 사무는 자치단체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할 수가 없고 설령 조례를 제정한다 하더라도 법령 위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틀렸죠 여기? 자,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 명령에 대한 거 다르죠. 그래서 법규 명령에 관한 그 위임은 구체적 위임이 있어야 되지만 조례는 우리가 선거로 뽑아준 지방의원들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정당성을 갖췄기 때문에 포괄적 위임도 된단 말이에요. 법규 명령은 구체적 위임이 필요하지만 조례에 대한 위임은 포괄 위임도 가능합니다. 조례에 대한 위임은 포괄적인 것도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포괄적이라는 게 그 자치 사무와 단체 사무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기관임 사무는 지방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할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제정할 수가 없고 설령 제정이 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구체적 위임이 있을 때만 제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례 위반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정할 수 있고요. 자, 조례에 관한 법률의 위임은 원래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되죠.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됩니다.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이제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없고 조례에 관한 기본권 제한 조례는 포괄적 위임으로 된단 말이에요. 벌칙 조례 같은 건 위임 꼭 필요하고요. 이렇게입니다. 또 나왔죠. 그러니까 조례 같은 경우 법률의 위임은 구체적일 필요가 없어요. 포괄적 위임도 가능합니다. 자, 법률의 위임에 따라 형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국가법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조례는 지방의회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지방법이에요. 국가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게 국가법이고 조례가 만든 건 지방법입니다. 자, 법률의 위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면 안 되고 법률의 위임이 꼭 필요한데 이게 규칙이나 고시에 재위임하는 경우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답니다. 자, 조례를 제정할 때 이제 자치조례 같은 경우는 알아서 정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과세, 세금 면제 조례 정할 때는 감독청 허가 받아야 돼요. 세금이라서. 자, 법률을 위반하는 조례는 무효죠. 근데 법률에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하지만 법률과 다른 목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든가 아니 목적이 같아도 그 지방 실정에 맞게 하고 있다던가 이럴 때는 법률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조례가 적법하게 됩니다. 자, 기관임 사무에 관해서는 기관임 사무라는 게 국가사무죠. 국가사무에 대해서 명령이 떨어지면 그건 지켜야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만약에
자치사무였다면 자치사무였다면은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치사무였다면 지자체와 국가행정부 간의 권한쟁의 심판이 가능합니다. 근데 기관임 사무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가하고 지자체하고 국가가 명령을 내리면 지자체가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거지 국가랑 지자체가 권한쟁이 싸울 수 없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기관임 사무라서 안 되는 거예요. 자, 기관임 사무에 관해서는 이제 항고소송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이제 얘기해 준 내용이고요. 자, 기관입니다. 자, 지자체에 관해서 이제 지방자치단체 과세권 있고요. 과세권 있고 조세법률주의 적용됩니다. 자치법권이 있죠? 조례. 자치행정권이 있죠? 지자체장. 자치사법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방법원 그러면은 그 지방에 있는 법원이 아니고 국가법원의 하나가 지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은 자치사법권은 없습니다. 지방의회 반드시 둬야 되죠? 이거 지방의회는 헌법 규정상이에요. 반드시 둬야 됩니다. 자, 의장이나 그 부의장의 법령을 위반하면 불신임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임시키는 거예요, 이거. 자, 이건 뭐 아주 취업적인 문제인데 안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출석이 아니라 이제 재적위원 가반수거든요. 통과. 지방의회가 이제 조례를 만들 때 재정에 관한 거는 반드시 단체장 의견을 들어서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 돈을 어디다 쓸 건지 물어보고 만들어야지. 지자체장이 어디다 쓸지도 모르면서 지멋대로만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자체장한테 돈을 어디다가 얼마를 써야 되는지 물어보고 그 말을 듣고 거기에 맞게 조례를 만들어야지. 그렇습니다. 의견 물어봐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의결에 이제 법령 위반되거나 현재의 공익을 저한다 판단될 때 교육감이 제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지자체장 제의 요구랑 똑같은 거예요. 20일 내 지자체장도 제의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의를 요구할 때 다시 한번 재해결을 해라 요구하는데 원안 그대로 가져가서 다시 만들어라 해야지 지자체장이 자기가 수정할 수는 없어요. 수정권 없습니다. 거부권은 있지만 수정권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자체에서 그 지방의회에서 과반수 출석, 과반수 의결로 조례를 만들어서 보냈더니 지자체장이 안 되겠다 거부권 넣으면서 되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럼 재의결해야겠죠. 그럼 재의결은 일반 의결보다 정족수 강화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반수 출석 3분의 2 이상 의결로 하게 되면 다시 이제 그 재의결이 확정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조례 일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재의결을 할 때 그 하나가 위반되면은 싹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전부 이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자, 그 조례가 이제 법령이나 조례 위반이 되면 예산안이 법령 조례 위반됩니다. 그럼 효력 없는 거죠. 자, 조례안 재결이 그래서 이제 의회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자체장이 거부해가지고 재의결을 시켰는데 재의결도 법령이 또 위반돼. 그럼 재의결에 대해서 다시 또 거부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재의결이 법에 위반되면은 그때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사법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재의결된 사항에 관해서 집행정지 신청도 할 수가 있어요. 법원에 제소해서 재판 중인데 막 집행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행정지해 놓고 나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대법원에 이제 뭐 왔을 거 아니에요. 재의결 심사선생님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의결에서 심의가 된 거에 한해서 맞는지 아닌지를 법원이 심판하면 되는 거예요. 소송 청구도 안 했는데 괜히 자기가 심사할 수는 없단 말이죠. 재의결 심의된 것에 한해서만 심사하게 됩니다. 자,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명권을 지자체장한테 부여하죠. 이거 이제 규모의 경제를 위해서 합헌입니다. 국회의원은 안 그래요. 국회의원은 국회의장이 결정해 사무직원을 붙여주잖아요. 근데 지방은 이제 조그만 그 군소 집단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장이 사무를 보내줍니다. 합헌이에요. 자, 지방자치단체장, 서울시장 계속재임은 3번으로 제한합니다. 합헌. 자,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 않죠. 정치인이기 때문에 중립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X. 근데 선거에서의 중립은 꼭 필요하다고 그랬죠. 꼭 구별해야 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했을 때 선거권, 그 선거일까지 권한이 그대로 틀렸죠. 자, 지자체장이 후 입후보하면은
바빠요. 선거운동 하느라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부단체장한테 권한을 대행시킵니다. 이 사람한테 권한 그대로 시키지 않고 부단체장한테 대행시킵니다. 자,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 중립을 지킬 필요가 없는 사람이죠. 선거운동 가능합니다. 네, 지자체장, 대장은 선거운동 안 되죠. 선거 중립시켜야 되니까 선거운동 못 하는 거예요. 바꿔 써놨네요. 자, 지자체장이 구금되어서 구치소에 감금돼 있습니다. 일을 못 하겠죠? 그럼 부단체장한테 권한 대행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금고 이상 선고를 받았을 뿐이고 구금돼 있거나 감금돼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럼 일을 할 수 있죠. 이럴 때는 부단체장한테 대행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개를 나눠서 봐야 됩니다. 틀렸죠? 그래서 자, 지방교육감도 일반 지자체 의원 뽑는 거랑 똑같아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문성이 필요해. 교육위원이니까. 따라서 일반 의원과 다르게 5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요구해도 합헌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교육은 특별한 분야니까. 자,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부과할 수가 있는데 법령에 따라 부과할 수도 있고요. 조례에 따라 부담할 수도 있어요. 둘 다 됩니다. 지방 일이니까. 자, 지자체 통제가 나왔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도 이제 국가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유한 사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는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고유한 사무에 대해서도 원래는 감독받지 않는데 고유 사무에 대해서도 국가의 감독을 받을 때가 있어요. 받을 때가 있어. 언제? 위법한 사무를 했을 때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자체는 그 중앙정부의 하급 행정기관으로서 자치사무에 관한 한 상하감독관계 틀렸죠? 국가랑 지자체랑 상하감독관계인 것은 국가위임사무에서 그런 거예요. 자치사무에서는 대등관계입니다. 자, 중앙행정기관 감사죠. 자, 중앙행정기관 감사, 행정감사, 자치사무감사 같은 경우는 포괄감사 안 됩니다. 특정한 것만, 위법한 것만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자치사무라고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사무. 아까 이제 자치사무 그러면 자치사무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방자치단체 사무 그러면 자치사무와 단체사무 두 개를 다 말하는 거예요. 두 개를. 근데 시정명령 처분이 위법한 경우에 한정된다. 그럼 틀린 거죠. 자치사무는 위법에 한정되지만 단체사무는 위법이거나 현저한 부당도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모두 다 위법에 한한다고 묶어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틀렸습니다. 이렇게 되지.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사무 그러면 자치사무와 단체사무 두 개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소송제기로 싸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단체사무에 대해서는 소송제기가 안 되기 때문에 자치사무와 단체사무를 구별하지 않고 둘 다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린 질문 되는 겁니다. 자, 행정감사죠. 앞에 써 있죠. 행정감사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위법사항만 감사하는 겁니다. 한목적성 감사 안 되죠. 자, 또 이제 중앙행정기관 감사하니까 특정해서 위법행위가 있을 거란 함정 의심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특정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감사원이라고 나오게 되면은 암행어사 뜨는 거라고 그랬어요. 감사원 감사는 그 위법성뿐만 아니라 한목적성 감사도 되고 수시에, 불시에, 일반적, 포괄적 감사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감사와 감사감사 꼭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원은 이제 포괄적 사전감사 가능하단 말이에요. 예외적으로, 아니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니까. 원칙적으로 한목적성 감사, 포괄적 감사, 원칙으로 다 되는 거예요. 감사원이니까. 자,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헌법 총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